노후가 이렇게 막막할 줄 누가 알았을까? 요즘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곳에 가보면 평일 낮에도 사람들로 북적이죠. 특히 60대 전후의 어르신들이 두꺼운 재테크 책, 시니어 일자리 책, 건강 관련 자료를 끌어모으듯 찾아보고 계신 걸 쉽게 볼 수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퇴라는 게 이렇게 불안한 일이었나? 사실 60대라는 나이는 과거에는 은퇴 후 여유롭게 사는 황혼기라고 불렸어요. 하지만 지금의 60대는 정반대예요. 퇴직은 했지만 노후 자금은 기대만큼 모이지 않았고 아직 해야 할 일은 너무 많고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은근슬쩍 다시 사회로 밀려나가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책이나 강의, 유튜브 영상에서라도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해답을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불안과 고민은 사실 아주 합리적이에요. 노후가 두려운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거든요. 역할 상실, 사회적 고립감, 건강 문제, 일자리 감소, 시간이 너무 많아지는 문제가 한꺼번에 밀려오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 노후 공포의 정체를 차근차근 뜯어보면서 은퇴 후 삶을 어떻게 다시 설계할 수 있을지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본문 왜 요즘 60대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을까? 1번 불안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사라지는 속도의 문제. 많은 60대가 하루에도 몇 번씩 계산기를 두드려 봐요. 지금 있는 돈으로 90살까지 살 수 있을까? 지원해줄 자식도 없는데 정말 괜찮을까? 예전 세대와 가장 큰 차이는 수명이에요. 사람들은 60세면 노년이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60대가 가장 활동적인 시기예요. 문제는 수명이 길어진 만큼 돈이 버텨줘야 하는 기간도 2030년 이상으로 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의료비는 점점 늘어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은 계속 생겨요. 그러니 받는 돈은 줄고 나가는 돈은 늘어나는 구조가 불안할 수밖에 없죠. 사례 1 연금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년퇴직한 62세 박 씨는 월 160만 원 남짓의 국민연금이 생계비의 전부예요. 퇴직금 일부로 창업을 해봤지만 금세 접었고 주거비 의료비 보험료를 빼면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시니어 부업, 노후 절약법, 재취업 방법을 찾아보고 있어요. 박 씨의 불안은 단순히 가난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30년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예측 자체가 사람을 압박하는 거예요. 2번 불안 일할 곳이 없어지는 순간 사람은 더 빨리 늙는다. 60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아직 일을 하고 싶은데 사회가 날 받아주질 않아. 현실은 냉정해요. 40대 후반부터 이미 일자리가 줄어들고 50대에는 재취업이 어려워지고 60대가 되면 구직 공고 자체가 거의 없어요. 결국 선택지는 단기 아르바이트, 단순 노동, 불안정한 시니어 일자리 정도로 좁혀지죠. 하지만 일자리의 의미는 돈보다 더 커요. 일은 존재감, 사회적 연결, 감정적 안정을 만들어주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일이 끊기는 순간부터 많은 사람이 갑자기 급격히 늙어요. 시간은 쏟아지는데 그 시간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겠으니까요. 사례 이직함이 사라지자 하루가 너무 길어졌다. 공기업에서 33년을 다닌 김씨 64는 은퇴하고 처음 3개월 동안 집에서만 지냈어요. 그러자 갑자기 우울감이 몰려왔죠. 그는 이렇게 말해요. 직장에서 필요할 때는 내가 중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아무도 나를 찾지 않더라. 이후 그는 동네 도서관에서 하루 2시간씩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었어요. 그게 다시 마음을 붙들어줬다고 해요. 사는 게 다시 규칙을 찾더라는 말이 인상적이죠. 3번 불안 인간관계가 직장과 함께 사라지는 문제. 직장은 단순히 일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여기엔 관계가 있었고, 대화가 있었고, 역할이 있었죠. 그러나 은퇴하면 이 모든 게 한 번에 끊겨요. 평일 아침에 만날 사람도 없고, 누구와도 약속이 없고, 전화는 오지 않아요. 이 고립감이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요즘 60대가 강좌나 동호회를 적극적으로 찾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노후가 너무 외롭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사례 3 은퇴 후 말 한마디 안 하고
하루를 보낼 줄은 몰랐다. 은행 지점에서 일하던 이시욱 11은 은퇴 후 1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남편과도 대화가 줄고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친구들은 다 멀리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도서관 독서 모임에 등록했는데 인생이 크게 바뀌었어요. 단지 누군가와 책 이야기를 30분 나눈 것뿐인데 그날 하루가 되게 충만하더라고요. 이 씨는 지금 일주일에 3번 도서관을 나가고 그게 자신의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됐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노후 공포를 덜 수 있을까? 60대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큰 결심이 필요하지 않아요. 대신 작지만 지속 가능한 전략이 필요해요. 1.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이 새는 구조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 노후 자금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부족한 수입보다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필요한 건 다음과 같은 작은 전략들입니다. 의료비, 보험비, 통신비 등 월 고정 지출을 최대한 줄이기. 취미나 수업 동호회도 저비용 무료 기반으로 전환하기. 부업이나 단기 알바는 지속 가능한 일로 찾기. 체력을 너무 소모하지 않는. 돈을 버는 것보다 지출 구조를 안정화하는 것이 노후 불안을 훨씬 줄여줘요. 2. 공부는 나이를 안 탄다. 도서관이 60대의 놀이터가 되는 이유. 지금 60대가 도서관에 모여드는 건 단순히 정보 때문이 아니에요. 도서관은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사람과 적당히 섞일 수 있고 규칙적인 루틴을 만들 수 있고 배우거나 성장하는 느낌을 주는 아주 좋은 생활 기반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공부라는 건 사실 노후의 정신적 퇴화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머리를 쓰면 삶의 활력이 달라지거든요. 3. 이 노후는 체력전이다. 60대부터는 운동이 곧 재산. 지금 60대에게 체력은 돈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건강이 좋으면 의료비가 줄고, 건강이 좋으면 일도 할 수 있고, 건강이 좋으면 외로움도 덜하고, 건강이 좋으면 삶의 질이 확 달라져요. 60대가 도서관 시간을 채우는 만큼 하루 2030분이라도 꾸준히 걷거나 근력 운동을 곁들이면 삶이 안정돼요. 4. 새로운 관계는 60대에도 충분히 만들어진다. 은퇴 후 관계를 잃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6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혈연이 아니라 관심으로 만들어지는 관계예요. 도서관, 작은 스터디, 취미 모임, 평생교육원, 봉사활동 등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은 또 다른 삶의 기회를 열어줘요. 중요한 건 먼저 한 발만 내딛어 보는 것. 이것 하나면 충분해요. 결론, 노후는 준비가 아니라 재설계다. 지금 60대가 느끼는 불안은 나약함 때문이 아니에요. 사회 구조가 너무 빨리 변했고 수명이 너무 길어졌고 지원 체계가 여전히 과거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불안은 마음만 먹으면 줄일 수 있어요. 돈을 크게 벌지 않아도 멋진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은퇴 이후의 삶은 다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도서관에 모여든 60대들의 모습은 그래서 더 마음에 남아요. 그들은 불안해서 모여든 게 아니라 계속 배우고 더 나아지고 다시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작은 움직임들이 결국 노후의 질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어요.